드레이더스를 거의 10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싸다고 다 먹으진 않게 되더라고요. 특히 코스트코에는 없고 트레이더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올리 제품도 있잖아요. 그 중에는 진짜 계속 재구매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안대를 먹자마자 와 이건 진짜 왜 샀지 싶었던 제품들도 꽤 있었거든요. 저도 원래 상세 페이지랑 제조원까지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도 막상 먹어보면 예매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예전처럼 치즈피자 또 사왔다가 먹자마자 좀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 도우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 재구매하는 가성비 추천템들이랑 그리고 솔직히 이건 진짜 괜히 샀다 싶었던 제품 3가지까지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트레이더스 오래 다니다 보면 계속 담게 되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예전 그 트레이더스 치즈피자 생각하고 사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더스 가면 거의 습관처럼 사왔거든요. 특히 예전 건 도우색 자체가 검은색이었고 두께감도 있어서 먹으면 되게 쫀득쫀득했어요.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드러워서 저희 집 인기 메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사왔는데 열자마자 좀 놀랐어요. 일단 도우색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 차이 보이시나요? 예전처럼 검은색이 아닌 밀가루색에 도우 두께 자체도 훨씬 얇아졌거든요. 얇아졌으면 차라리 바삭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훨씬 질기더라고요.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가격 자체의 메리트는 아직 있습니다. 한 판에 16,800원이면 요즘 프랜차이즈 피자 가격 생각하면 확실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맛 자체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저는 다음부터는 굳이 다시 사오진 않을 것 같네요. 원래 저희 집에서는 드레더스 가면 꼭 사오는 메뉴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어거지로 다 먹었어요. 특히 비전하고 둘째는 아예 먹지를 않더라고요. 예전 그 치즈피자 맛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차이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솔직히 예전 그 맛 기대하면 솔직히 실망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네요. 아이들 시리얼 고르다 보면 결국 원재료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시리얼도 원재료를 자세히 보는 편이거든요. 이 제품은 500g 한 팩 구성이 2개 들어가 있는데 양 자체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이름처럼 동길이가 들어가 있고 57% 길이로 만든 그래놀라에 함이랑 달콤한 꿀을 더한 쌀 프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어서 식감 자체가 바삭바삭했습니다. 다만 여기 사진에 이거 보이시나요?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블루베리 들어간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사진만 보고 구매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왜 자세히 봤냐면 저희 아이들은 시리얼 안에 들어간 과일은 아예 안 먹거든요. 맛 자체는 의외로 많이 달진 않았어요. 오히려 통곡물이나 내용물이 좀 더 크고 바삭한 식감이 괜찮았습니다.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에 오래 담가두면 눅눅해지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원래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 같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우유보다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는 걸 더 좋아했어요. 저는 바쁜 아침에 밥 못할 때 이 그래놀라에 플레인 요거트 넣고 계란이랑 과일 정도 같이 해서 간단하게 먹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든든하게 먹는 편이라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챙기기에는 편했습니다. 영양 성분 보니까 12가지 비타민과 무기질도 들어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중요한 엽산, 철분, 아연 함량이 꽤 높더라고요. 특히 엽산은 124%, 철분은 48% 정도 들어가 있어서 일반 과자만 계속 먹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바쁜 아침용으로는 활용도가 괜찮았습니다. 같은 안심인데 손질만 했다고 가격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트레이더스 가도 대용량 고기 코너는 잘 안 갔어요. 아직 둘째도 어리고 저희 가족 자체가 고기를 엄청 많이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다가 가격 보고 2번 하긴 했어요. 우주산 냉장 안심 리테일 팩인데 원래 100g 기준 4,48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팩당 7,000원 할인이 더 들어간 거예요. 원래 가격이 5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7,000원이 빠지니까 제간 가격 차이가 제법 크더라고요. 더 몰랐던 건 따로 있었어요. 손질 다 된 제품도 같이 있었는데 똑같은 안심인데 100g 가격이 6,980원이더라고요. 가격 차이 꽤 크지 않나요? 같은 안심인데 손질 여부만으로 100g당 거의 2,0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계산해보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직접 손질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리테일팩 찾는 분들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리테일팩은 말 그대로 간단한 지방 제거랑 손질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나온 덩어리 고기인데 막상 해보니까 손질도 어렵진 않았어요. 대신 핏물은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도마 밑에 키친타월 먼저 깔고 손질했습니다. 소고기는 물에 씻으면 안 되니까 핏물만 키친타월로 먼저 정리했고요. 보면 하얀 근막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갈보다 가위로 살짝 잘라낸 다음 결 따라 뜯어내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너무 세게 따라당기면 달장까지 많이 뜯겨 나오더라고요. 근막 손질하고 남는 자잘한 고기들은 버리기 아까워서 볶음밥용으로 따로 모아뒀고요. 저는 오히려 갈보다 가위로 손질하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근막 제거한 후 올리브유랑 허브소스 정도만 넣고 실온에 잠깐 뒀다가 구워 먹었는데 소고기 특유 냄새나 비린내가 거의 없었어요. 안심 자체가 워낙 부드러운 부위다 보니까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특히 저희 둘째는 소고기는 잘 못 씹는 편인데 이 안심은 부드러워서 그런지 잘 먹더라고요.
1kg 넘는 양이라 스테이크로도 먹고 잘게 잘라서 볶음밥으로도 활용하고 했는데 아직도 한 덩어리 남아있더라고요. 한번 사오니까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기 편했어요. 냉장 제품인데도 소비기한이 14일 정도로 길고 저는 냉장고기는 가능하면 냉장 상태에서 빨리 먹는 걸 선호하는 편인지라 일주일 안쪽으로 먹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리필팩 계속 찾는지 이번에 체감됐습니다. 이건 정신 차려보면 몇 개씩 없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패키지 보고 담았는데 막상 먹어보니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한 팩에 15개 들어가 있고 가격은 7,480원이었거든요. 저는 세일할 때 사서 6,480원에 가져왔어요. 개당 계산해보면 하나에 500원 정도라 개당 가격 부담도 크지 않았고요. 이름처럼 우유 들어간 빵인데 비닐 열자마자 우유향하고 버터향이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페스트리라고 해서 엄청 바삭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부드러운 쪽에 가까웠어요. 퍽퍽함은 거의 없었고 빵결도 툭툭 끊기는 게 아니라 결달아 지더지더라고요. 앞면 보면 겹겹이 층 잡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희 집은 그냥 바로 먹기도 하고 에어프라이어에 한 번 돌려 먹었는데 겉은 살짝 바삭해지고 풍미가 훨씬 살아났습니다. 우유랑도 잘 어울리고 커피랑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맛자체는 담백한 쪽에 가까웠어요. 어린아이들도 부담없이 먹기 괜찮아요. 이 제품에서 가장 놀란 게 어떤 건 줄 아시나요? 바로 포장입니다. 케이스 자체가 단단하게 잡혀있어서 빵 누름도 거의 없었고 나들이 갈 때 들고 가기에도 편했어요. 자세히 보니 안쪽에 작은 네모 포장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신선도 유지용 알코올 시산제였습니다. 유통기한도 제법 길었어요. 제가 봤던 건 2달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제품인데 표시사항 보면 소분원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대량으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다시 소분 포장한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 케이스 열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빡빡해서 잘못 열면 한 번에 확 열리더라고요. 주의사항에도 보면 개봉시 주의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이건 식탁에 두면 하나만 먹으려고 열었다가 계속 집어먹게 됩니다. 블레인 요거트는 결국 원유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집 유제품은 거의 서유류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유제품은 원유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국산 원유 92%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원재료도 항상 자세히 보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구성이 단순한 쪽을 더 선호하거든요. 이 제품은 국산 원유에 올리고당, 감미료, 유산균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세균수 기준 1A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원유 관리 기준 중에서도 높은 등급 원유라고 보면 됩니다. 유제품 고르실 때 이런 부분 한 번씩 보시나요? 영양 성분 보면 칼슘도 12% 들어가 있어요. 맛은 일반적인 블렌 요거트인데 시큼하면서도 상큼 달달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래놀라랑 같이 아침 대용으로 자주 먹는 편이에요. 이른 아침에 꺼내 먹기 편했어요. 그리고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린 요거트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우덕하게 만들어 먹으면 도망가도 오래가는 편이거든요. 유통기한도 보통 2주 정도라 넉넉한 편이었고요. 저는 이런 기본 블렌 요거트는 냉장고에 하나 없으면 허전하더라고요. 짜장 소스인데 분량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싶었습니다. 아오차이 직화 고기 짜장인데 5개 묶은 구성입니다. 130도 직화솥에서 순장이랑 채소, 고기를 볶아냈다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왜 강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짜장 소스보다 중화집 느낌이 꽤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품 볼 때 상세 페이지도 꼭 보는 편인데 이 부분 한번 보실래요? 양배추, 돼지고기, 양파, 핵심 재료들이 국산이더라고요. 간편하게 먹는 제품이어도 아이들이 같이 먹는 음식이니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안에 들어간 건더기도 큼직큼직했습니다. 보통 이런 짜장류는 소스나 강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건더기가 잘 씹혀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도 맛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구성은 트레이더스에서만 나오는 제품인데 이건 집에 몇 개 있으면 생각보다 편합니다. 반찬 없을 때 이것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국림에서 나온 메추리 해장 조림인데 1kg 구성이라 양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메추리알은 국산이고 특히 양조간장을 사용해서 그런지 간이 훨씬 부드러워요. 저희 집은 이거 하나 사두면 보통 일주일을 먹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계란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반찬 없을 때 꺼내주면 잘 먹더라고요. 맛은 장조림답게 기본간은 조금 있는 편이고 오히려 짠맛보다 단맛이 더 느껴졌습니다. 메추리알 식감이 엄청 탱글탱글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놀랐던 게 이번에 가래 만들고 남은 돼지 등심이 있어서 같이 넣고 한 번 더 양념이랑 해서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끓였는데도 메추리알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양도 더 늘고 고기까지 추가돼서 훨씬 든든했습니다. 집에 남은 돼지 안심이랑 소고기 홍두깨살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끓여보십시오. 솔직히 국내산 메추리알만 따로 사는 가격이랑 완제품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반찬 없을 때 진짜 편했습니다. 냉장고에 하나 있으면 진짜 든든합니다. 요즘엔 이런 음식이 오히려 더 반갑더라고요. 이 도토리 묵은 트레이더스에서 3개 묶음으로 판매하는 제품인데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원재료 한번 보실래요? 도토리, 정제소금, 기타 가공품, 구성이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국산 도토리 100% 사용한 제품이더라고요. 가격도 1980원이라
세 개 구성 생각하면 가격 부담도 크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기름진 음식이나 칼로리 높은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토리묵 같은 음식도 한 번씩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도토리묵 자체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편이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거든요. 묵 자체는 단단한 편이었어요. 여기 보면 끓는 물에 3분 데치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분 정도는 데쳐야 안쪽까지 잘 익더라고요. 요즘은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조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은 조금 아쉬워요.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묵 특유의 탱글함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석대로 데쳐 먹는 게 더 좋아요. 국산 도토리묵의 최고는 뭔지 아세요? 바로 향이에요. 도토리 향 자체가 훨씬 진하게 올라옵니다. 도토리묵 좋아하시는 분들, 건강식 찾는 분들, 아이들 식단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먹고 나면 속이 좀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곰버터 먹고 싶어서 샀는데 결국 치즈를 더 넣고 있더라고요. 이건 삼림에서 나온 곰버터 범벅이고 700g 구성입니다. 트레이더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올리 구성이라 처음 봤을 때 궁금했거든요. 여기 보면 스위트콘이 66% 들어가 있고 AOP 인증 버터를 사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AOP 인증은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특정 지역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제품에 붙는 품질 보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문구 보고 버터향이 꽤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먹어보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실제로는 스위트콘에 마요네즈 섞은 맛에 가까웠고 버터 존재감은 생각보다 약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곰버터는 버터향이 올라오고 치즈나 마요네즈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고소하고 꾸덕한 맛이 나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딱 기대했던 그 곰버터 맛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한 끗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맛있게 먹으려면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모짜렐라나 체저 치즈를 많이 추가해야 하는 점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걸 산 이유가 간편하게 콤버터를 먹고 싶어서였거든요. 치즈를 더 넣고 조리를 더 해야 맛이 살아난다면 솔직히 이 제품을 사는 의미가 좀 줄어들죠. 저는 이건 트레이더스 올리 제품이라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만큼은 못 따라온 제품이었습니다. 모두 단무지 좋아해서 샀는데 식감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제품은 트레이더스 가면 갈 때마다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담아가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름은 고두 단무지인데 두께가 너무 얇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두 단무지는 약간 씹는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부서진 단무지 같았어요. 물론 이미 잘라져 있어서 바로 꺼내 먹기 편한 건 좋았어요. 근데 식감 기대하고 먹으면 기대했던 식감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절인 무가 95% 들어가 있고 무, 정제소금이 국내산이어서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도 300g 2개 구성에 4,980원이라 가성비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합성 첨가물은 역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무지 특성상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첨가물이나 간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한번 물에 가볍게 헹겨서 물기 짜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트레이더스에서 단무지는 이 제품 하나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꼭 트레이더스에서 단무지 사야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은 재구매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스를 거의 10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싸다고 다 먹어진 않게 되더라고요. 특히 먹거리는 막상 기대하고 샀다가 애매해서 냉장고에 남는 경우도 진짜 많았거든요. 반대로 계속 재구매하게 되는 제품들은 결국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먹는지, 원재료는 어떤지, 활용하기 편한지, 그리고 실제로 다시 손이 가는지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 집에서 실제로 재구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라 반대로 솔직히 다시는 안 사올 것 같은 제품들까지 솔직하게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예전 투더, 치즈피자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 맛 차이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괜히 후기만 믿고 샀다가 실패하기 싫다, 한번 살 때 제대로 걸러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직접 먹어보고 계속 비교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